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 강의 제4강으로서 34번부터 44번까지의 문항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지금부터 문제 같이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4번 사회 경제적 입지 측면에서 인구 밀도에 따라 토지를 분류한 것 중 삼급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은 부동산 학개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추가해본 문제입니다. 자, 1번은 501인 이상 1제곱킬로미터마다. 이게 뭐냐면 사방 1km 이 면적에 501인 이상이면 이게 1급지입니다. 1급. 자, 401에서 500인 사이는 2급. 그리고 300에서 400은 3급. 자, 이게 3급지니까 3 됐고 200에서 300은 4급. 이건 4급. 이건 5급. 그리고 이제 51인부터 100인까지는 6급, 뭐 이렇게 해서 8급지 같은 건 제로인 경우를 나타내는데, 일단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십사 내본 문제입니다. 다음 35번.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의 공적인 제한입니다. 사적인 제한, 저당권 같은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공공기관이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 경찰권이란 질서, 안전, 건강, 도덕, 공공, 일반 복지 등을 위해 법률 제정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리를 말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공용 수용권이란 공적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수용권을 부여받은 공익사업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 강제적으로 취득한다고 해서 무일푼 아무 돈도 안 주고 취득하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3번. 공용 사용권, 아까 수용하는 건데,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법률에 의해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부여입니다. 공익사업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맞습니다. 4번. 과세권이란 과세, 조세를 부과하는 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5번. 귀소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사망을 하는데 또 어떤 유언도 없어야 돼. 유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언도 없이 상속도 없고 유언도 없이 토지가 국가로 복귀하는 걸 뜻합니다. 즉 유언도 없고 상속인도 없이 사망했을 때는 토지가 국가로 복귀하는데 지금은 상속인 없이 유언도 없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왜? 이 토지 소유자가 유언으로 남에게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가 됩니다. 이 경우는 유언도 없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1번부터 4번은 다 맞고 5번이 X니까 틀린 거 고르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연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자, 자연으로서의 토지, 옳지 못한 것은 1. 토지는 생산 요소서 물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자,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인간에게 지표와 지력을 제공한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인공적으로 물리적 양을 증대시킬 수 없다. 부증성이 떠올려야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토지는 인위적 노력 없이 자연력으로 공급된다. 그렇죠. 자연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5번.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 결합되어야만 생산이 가능하고 토지는 본원적 생산 요소가 아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나오는 정의입니다. 생산 요소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방금 말한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이 돼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인간과 토지는 본원적 생산 요소고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파생적인 거예요. 자본이 파생적인 거고 인간과 토지는 본원적인 겁니다. 본원적. 다만 인간은 능동적인 거고 본원적인 것 중에서 토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겁니다. 자, 본원적 생산 요소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고, 자, 옳지 못한 것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은 부동산의 속성 중에서 자연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1. 토지는 단순한 물리적 지표만이 아니라 자연적 조건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2번. 생산활동에 있어서
토지는 능동적 적극적인 요소가 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는 인간입니다. 인간.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인간, 방금 말한 대로 자본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인간은 능동적 적극적인 거고 토지는 수동적 소극적이 된 겁니다. 왜? 인간이 활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3번 토지의 자연으로서의 가치는 토지의 유한성에서 비롯되고 토지의 유한성은 부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죠? 부중성, 증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토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토지의 자연으로서의 가치는 부중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면서 토지 공개념과로까지 개념이 확산된다. 그렇죠. 증가하지 않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되니까 토지는 개인이 것이라 하더라도 공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5번 토지는 인간에게 일정한 지표와 지적, 지적, 땅의 힘이죠. 제공한다. 맞습니다. 다 맞고 2번만 X.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37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간, 부동산이 공간인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있고, 그 외에 공중공간, 지중공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1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수평공간, 그렇죠. 지표를 얘기하고, 공중공간, 지상을 얘기하고, 지중공간, 지하를 얘기합니다. 구성면은 3차원 공간을 말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공중공간과 수평공간의 확대, 이용 확대. 자, 공중공간이 이용되면 건물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수평공간,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옆으로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교통체증이 해소될까요? 증가될까요? 해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고요. 3번.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이유는 지하철, 지하로 가죠. 고가도로, 지상이 설치되고, 구분지상권, 구분소유권 등 입체 공간의 활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4번. 부동산의 가격은, 자, 토지가 있다면 토지의 가격은 지중, 지하, 수평, 3차원 공간이 갖는 개개 공간 가격의 총화, 즉 합쳐졌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4번. 현재의 지적제도는 수평 지적 위주, 그렇죠. 수평, 평면상이 지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 공간의 공식 기능이 아직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PS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게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 X 하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자, 1. 지하권이란 지하. 땅이 있으면 그 지하를 얘기하겠죠. 소유권이 미치는 지하 공간에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일정 부분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여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지표권이란 땅. 지표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즉, 내 거니까 나가 이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3번, 공중권은, 자, 지표가 있고 그 위에 공중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공중공간이 인정이 됩니다. 4. 지하권이 인정되므로 지하권이 인정이 되죠. 그러나 지하의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서 다 국유예요, 국유. 지하에 저기 금광이 나와. 그 내 거겠습니까? 국가에서 그걸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이건 다 국유입니다, 국유. 강업권을 허락을 받아서 체급을 해야지. 이게 내 땅에서 나온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틀렸죠? 틀렸고. 지하의 광물을 무조건 국유로 한다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 지표 또는 공중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건물을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구분 지상권에 대한 거예요. 뭐 지상 30m부터 50m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 지문 중에 4가 X고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8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1.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자, 일정 공간을 임대를 했을 때 이익이 나온다면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할인을 해서. 그러면 그게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다. 맞죠? 단순히 부동산의 땅의 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앞으로 나올 임대료 같은 그런 경제적 힘까지 포함해서 본 거 맞습니다. 1번. 2번. 공간으로 쓰일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3번. 현행 지적되는 토지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수평면상에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입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지상이든 지하든 다 가능한 겁니다.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주로 지상하고 관련된 거고, 용적률 그러면 지하는 상관없어요. 용적률은 지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공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2차 과목에 자세히 나옵니다.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을 보면 용적률이 나오는데 지하에 있는 거는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면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상과 관련된 건데 지하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 됩니다. 지상 공간이라고 하면 맞고요. 5.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그래서 지하에 10층, 20층까지 건물이 들어서고 지상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이 돼서 어떤 때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5번 중에 4번만 X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41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위치,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걸 골라야 되고, 협의의 위치는 획지의 위치를 의미하고 과항의 위치는 지역적 위치를 의미한다. 물론 상대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고요. 절대적 위치는 절대적인 거야. 위도, 경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 물리적 위치로서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3번 상대적 위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위치. 광역시에서 직할시 된다든가 직할시에서 광역시 아니면 이 도에서 타도로 바뀐다든가 행정 위치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할 수 있고 인접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맞고요. 대상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절대적 위치다. 절대적 위치는 경도위던데 그 주변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이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절대적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는 겁니다. 5.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으로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그렇죠. 접근성이 좋을수록 시간적으로도 짧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조금 들어가고 거리적 부담이 적은 걸 말하죠. 맞습니다. 1, 2, 3, 4, 5 중에 하나만 X고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4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샬이 주려 얘기했고, 접근성 그러면 허드가 떠올라줘야 됩니다. 1번. 부동산의 위치가 중요시되는 것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위치가 중요한 건 부동산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시 됩니다. 맞고요. 두 번째. 마샬은 접근성, 접근성 강조 그러면 허드죠. 허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접근성 강조에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하면 접근성에 의존한다. 이건 허드가 얘기했고,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은 위치의 가치자. 요게 마샬이다. 2번 선부는 사람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4번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는 아니죠. 언제는. 왜냐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높아지지만 전철역이 가까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기차역 같은 게 가까우면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진동이 있고, 너무 가까우면 좀 곤란하고 약간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야 부동산 그때는 최고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해서 무조건 늘 높아지는 건 아니다. 언제나 뭐 반드시 이런 게 나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5번. 농업용 부동산에서는 기후 중요하고 강수량 재해 위험이 중요합니다. 위치 관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 농업용 부동산 토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농사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데만 2~2시간씩 걸리면 언제 농사 짓습니까? 위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만 상업적인 부동산보다 좀 덜하다는 거지 결국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거 고른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자산으로 쓰인 토지, 즉 자산, 기업에 기여하는 토지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자, 토지는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노동,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하고 노동은 본원적인 생산 요소고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파생적 생산 요소가 됩니다. 파생적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아니죠. 본원적 생산 요소 좀 틀렸고 2번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 용역은 토지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토지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연 자질은 뭐 기후 같은 걸 의미하고 이건 자원입니다. 자원. 자연으로서의 자원이 되는 거죠. 토지가 의미한다. 그건 틀렸습니다. 3번 토지를 자산으로 볼 때 영어로 asset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은 둘로 나뉘죠. 대차대조표 보면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뉩니다. 자본은 돈을 생각하면 되고 좀 빚을 생각하면 되는데 토지를 위한 자산으로 볼 때 토지는 재산 가치라는 고정자산이죠. 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토지는 고정자산. 그리고 실물, 실제 물건으로서의 자산입니다. 화폐, 움직이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실물, 실제 존재하는 물건으로서의 자산. 고정되어 있는 자산. 자, 맞는 질문입니다. 4번. 토지는 자연물이고 현물 출자, 즉 현물 출자, 물건으로 출자된 거예요.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돈 대신 토지를 현물 출자하면 자본성을 갖지 않는 데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토지를 자산으로 여기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를 자산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토지에 투자를 한 겁니다. 돈 주고. 그럴 때는 자기 사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공익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동산 활동하는 경우 사익보다는 공익 실현에 비중을 둔다? 아니죠. 사익 실현에 비중을 두니까 틀렸습니다. 다 X가 하나 O, 옳은 걸 고르니까 4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4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죠. 틀린 것은 자, 17의 문제입니다. 1.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수요가 급증해도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는 부동성, 이때의 동자는 움직일 동, 아닐 부자에다 움직일 동자, 부동, 움직이지 않는 성질. 맞습니다. 그거에 기인하고 있고. 두 번째,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토지는 한 번 사도 오래 가요. 그 값이 함부로 떨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오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수요가 급증하면 오르기도 합니다만 이는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그렇죠. 부동산을 한 번 사두면 영원히 갑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지진이 나고 화산 나고 지축이 변하고 이제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극히 예외적인 확률상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2번 맞습니다.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상승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의 부중성. 다른 생산물, 건물은 가능해요. 건물은. 그리고 다른 공업 생산품 다 마찬가지인데 노동이나 생산비, 자본을 투자해서 재생산할 수 있지만 토지는 할 수 없다. 틀렸네요. 4번 개별성,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과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그렇죠. 부동산은 각각 고유한 개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고요. 5번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죠. 본인들이 좋아하냐 안 하냐에 따라 위치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거 고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4강 시간이었습니다. 34번부터 44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문제 풀면서 아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 실전에 가서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합격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즐겁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